와서 민요를 배우려고 이렇게 우리 명심화를 따라서 왔어요.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못했는데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재밌어요. 국악을 배웠다는 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고 태어난 곳이에요. 지금 52년 3월생이니까 참 나이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11남매의 장남이세요. 장녀로 태어나가지고 행복했지요. 우리 아버지가 장가를 늦게 갔어요. 왜냐하면은 형제들 많다고 안 와서 늦게 장가를 갔는데 내가 늦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떠받들고 살았어요. 작은 아버지들 고모들 많으니까 나를 돌보는 게 좀 허술했어. 9살 무렵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노래를 좋아하고 뛰는 거 좋아하고 뭐 막 이러다 보니까 다리를 아마 다쳐가지고 좀 힘들게 아팠는데 10살이 넘어가니까 걷는 게 힘들고 불어넣어서 앓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형제들한테 치니까 그냥 신경을 조금 덜 썼지. 나중에는 후회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곳에서 뭐 다리가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초등학교 여기 있는 거 지금 폐교는 됐지만은 그거 없어지면은 공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짧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한 17살 됐는데 굴피집이라고 있어요. 나무로 만들은 굴피를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뚜럭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햇빛이 따갑게 들어오는 거야.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몰라. 처마 밑에 고드름이 이렇게 딸려 있는데 그 고드름 끝으로 물이 또록뚝 떨어지는 거야. 그거를 내가 이렇게 치다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으면 안 되겠다.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퇴비차가 들어와. 차가 하도 안 댕겨서 길이 복판에는 풀이 나오고 유칼이 바퀴 자리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퇴비차가 오는데 그날 어떻게 차가 하나 왔어. 우리 집 뒤에 차가 섰어. 그래서 내가 저 차를 타고 양양을 가야 되겠다. 양양에 친척이 있어요. 우리 여동생은 엄마 따라서 양양을 잘 다녔어. 친척이 있는 집을 잘 알아. 그래서 동생을 보고 언니가 저 운전수 아저씨한테 양양을 좀 데려다 달라 그럴 테니까 너 나 좀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 몰래 니하고 나하고만 그러면 아저씨가 데려다 준다 그러면 가자.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나 이 차 좀 타고 양양에 좀 데려다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린기 양양을 왜 가는데 이래. 친척이 있어서 갈라 그래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서 그걸 타고 동생을 데리고 뭐 옷이나 있나 그때는 옷 한 벌뿐이 없는데 그냥 가서 친척집에 우리 동생이 데려다 줘가지고 거기인데 이제 친척 할머니가 콩나물 장사를 해. 그래서 아침마다 콩나물 뽑아서 단 묶는 것만 도와주다가 그 뒤에 가니까 이 눈썹 만드는 공장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눈썹 만드는 공장에 할머니 보고 넣어달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면 가서 해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 어린 엉덩이가 의자에 안 앉아보던 게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았다가 화장실에 가서 휴지로 이렇게 하니까 멍이 이렇게 뭐 물집이 생겼어. 그게 구쿨었어. 땀에 하도. 그래서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다가 나왔는지. 그래도 이 눈썹 만드는 건 내가 1등으로 많이 만들었어. 월급을 제일 많이 탔어. 그걸 하다 보니까 시내를 나오니까 근데 요거라고 많이 해. 리트라고 해야지 세타. 그거를 짜는데 또 거기에 가고 싶어서 언니들한테 좀 물어봤어. 나 여기 좀 이것 좀 배우면 안 되나 그랬더니 돈을 내라는 거야. 난 돈은 없고 내가 일을 많이 해겠다. 꼬매주고 그러면 그걸 또 시약이라 그래. 꼬매는 거를. 이 일본 얘기야. 그래서 시약이 할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거 해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눈이 또 발달돼가지고 어디면서 일본 수출하는 공장이 춘천에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때려치고 또 춘천으로 갔어. 춘천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 수출하는 거를 또 짰어. 짜다 보니까 또 여물어져가지고 서울 가면 더 많이 준대. 그래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는 왜 내가 이불을 싸들고 다녔는지 몰라. 돈이 없으니까 이불 보따리를 이만한 걸 싸들고 기계를 내가 샀기 때문에 기계를 들고 이문동에 가야 되는데 이문동 세탁 공장을 찾아가려니까 전화번호만 가져갔는데 이문동 가가지고 그걸 찾아가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는 데 가서 내가 내려야 되겠어. 그래서 청량리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가지고 이문 극장 앞에다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이문 극장 앞에 갔어. 극장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불 보따리 하나 놓고 기계 하나 들고 가방 또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옛날에 빨간 거 요만한 거 있어. 그런 거 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야. 다. 근데 전화번호를 가졌는데 전화를 할 줄은 몰라. 양양에서는 옛날에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교환이 줄 때예요. 그때가. 근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와야지 그걸 돌리는 걸 봐야 내가 배우잖아. 같이 그 전화기 앞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 돌리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하는구나. 돈을 넣고. 그래서 나도 그걸 보고 하나 돌렸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가정부가 전화를 받으면서 나 이문극장 앞에 와 있으니까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부터 이 생활을 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내가 짜는 대로 먹는 거야. 먹다 보니까 또 여물어져가지고 어디 가면 더 준다 이래가지고 밤에 강원도로 간다 그러고 도망 온다라는 게 택시를 타면서 이문동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들켰어. 강원도로 간다 그래야 되는데 거짓말을 못하고 이문동 가요 이랬어. 집에 간다 그랬는데 이문동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자리 듣겠어. 어차피 탔는데 뭐 어때. 그래서 거여동이라는 데를 와가지고 무역회사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나는 그때 뭐 이 샘플사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직공이지. 많이 배운 언니들이 뭐 다 하고 영어 하는 애들이 다 그걸 하는데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해서 공장에 안 가지만 옛날에 못 배운 사람이 많잖아요. 다 그 공장에 들어서 많아. 다 시집 가는데 나만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남다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반장들 하던 일을 내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다 가고 없는데. 나이 먹은 사람 잘하는 거 다 가고 없는데 나는 늙으니까 거기 있는 거야. 23살 되기 전에는 그리고 돌아온 거야. 양양에서 춘천으로 해서 뭐 여기 댕기고 저기 댕기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돌았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 23살에 이제 거기 무역회사를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28, 7, 8이 막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고 기술자들은 다 시집 가고 없고 나만 늙어가지고 그 안에서 나보고 노땅 맨날 꼰대 별명이 꼰대. 우리 남편도 나보고 꼰대 이랬어. 꼰대 대우를 받고 거기서 살만했어. 나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살겠더라고.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그때는 베트남에서 이제 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수출이 다 끊기고 베트남으로 다 가는 거지. 어느 사람이 또 꼬시는 거야. 베트남 가서 자기랑 같이 하자. 그때는 베트남에는 엄마 아버지도 못 보고 형제들도 못 보고 이러는 줄 알았어. 지금 같으면 얼마든지 갔지. 근데 그 베트남을 안 갔어. 그랬으면 내가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 사람이 돼가지고 진짜 잘 살 수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 남편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한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아저씨가 운전을 하니까 용달을 하는데 그 개인 택시 하는 친구들은 이틀에 하고 한 번씩 노르니까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용달 팔아라. 개인 택시를 해라. 그래가지고 용달 팔아가지고 개인 택시를 사줬어. 그래서 개인 택시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길 처갓집이니까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여가 좋아가지고 일로 오자 그러는데 나는 싫었지. 자기 형제들은 8남매예요. 넷째야. 그러다 보니까 대우는 못 받아. 처갓집만 오면 몸 성치 않는 누나 데리고 가고 몸 성치 않는 언니 데리고 가고 장모도 덜렁 들지 작은아버지도 덜렁 들지 여기 오니까 대장이지. 이러니까 일로 가자고 하는데 나는 싫었지만 그래도 나를
그래도 이렇게 택해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줘야지. 내가 하나 포기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를 왔는 게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뭐 편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갔다가 우리 남편 만나가지고 여기 온 게 이제 끝이고. 서산 낙조에 떨어지는 해는 내일 아침이면은 다시 돋건마는 황천길이 얼마나 먼지 한번 가면은 명절이라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이거를 주고 이 동네에서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싫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게 귀에 와서 닿는 거예요. 서울 생활하면서 항상 배우고 싶었어.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국악원이라고 강판이 있어. 거길 찾아갔어. 나 좀 배우게 해달라. 난 그날이 거가 천국인 줄 알았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첫날 갔는데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맨날 이렇게 하다가 거길 찾아가니까 엄청 좋은 거야. 그때가 52살. 52에서부터 이제 거길 찾아갔는데 야 이게 천국이야 천국. 그게 가고 싶은데 학원비가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딸내미 하나 낳아서 키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배우러 가가지고서 이제 한두 곡을 배우는데 재밌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또 야 잘한다 뭐 깜짝 놀랬다 뭐 막 이리니까 타고난 목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또 잘하는 줄 알고 공연 댕기고 뭐 하고 뭐 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아저씨 여기 우리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는 바람에 내가 다 접어가지고 내려오니까 갈 곳이 없어.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막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줄 밥도 하기 싫고 선생님이 그냥 가서 그렇게 있지 말아라. 조금이라도 가르쳐라 그럼 학생이 있으면은 맨 첫 번에 뭐 알아야 나인데 공부하러 오지. 그냥 소리면 소린 줄 알지. 판소리가 있고 서도민요가 있고 송소율창이 있고 시조가 있고 막 이러는데 그냥 회원들이 하나 둘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지금 수련원에 한 14명 이렇게 회원이 돼 있고 여기 인구가 얼마 없어가지고 한정이 돼 있어. 많으면 좋은데 기존의 학원처럼 집에서 레슨을 하는 게 이제 한 6명. 그 6명은 공연 위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 봉사 가고 공연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댕기다 보니까 수련원은 그냥 공부고 기르는 사람은 5, 6명 공연 댕기고. 우리 아버지 덕이지 뭐 이거 하는 거 거기에 피를 받아서 그래서 배우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때서부터는 계속 뭐 미쳤지. 다 미쳤다 그러지. 그렇게 좋냐고 미쳤냐고. 놀러라는 거는 안 된 게 이거가 일이었어. 일이. 소리 배우는 거 일이. 나는 일주일에 장구 배우러 하루 가고 하루 소리 하러 가고 하루 또 딴 거 또 하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 3, 4일은 여기에만 매진했어. 이거만. 그래 댕기다 보니까 뭐 선생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배우다 보니까 내 혼자 잘할 수가 있는 건 내 혼자 만족하더라고. 여기 와서 지금까지 이제 좀 수련원 그거 나가는 거 이외에는 지금은 없어요. 집에서 이제 또 토요일 날 장구하고 소리하고 수업하고 공연 위주로 나가는 사람만. 소리는 내 인생에서 진짜 없으면은 슬픈 소리. 왜냐하면 이 소리 하나 가지고 지금도 친구가 없어도 평생을 살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나는 소리만 앉아 해도 나는 평생을 살 수 있다.
이 송소율창이라는 거는 옛날 소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맨날 해도 맨날 즐겁고 맨날 읽어도 맨날 좋고 또 12작가라고 있어요. 12작가에 들어있는 화란춘성이라는 이제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화란춘성하고 이런 거 있어요. 산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란춘성. 이 뭐 새가 울고 꽃이 피고 이런 게 다 들어있어. 그 안에 있는 느낌은 얼마나 멋있는지 그냥 꽃을 하나 봐도 우리는 그냥 보지만 벚꽃이 날아가는 게 하얀 나비가 날아간대. 그런 멋있는 말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소리만 앉아 해도 나는 평생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소리는 내 평생의 반려자나 같으다. 화란춘성하고 파방창이라 때 좋다 번님 내야 산천 경계를 구경을 가세. 사는 거야 어느 사람이고 다 역경이 있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여동생 하나 있고 남동생 하나 있고 나하고 3남매인데 우리 여동생이 언니가 몸이 불편하니까 엄마는 내가 책임질게. 에? 그래 고마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한 7, 8년 살으니까 췌장암이 왔어.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해가지고 일로 내려오려고 양양에다 집을 해고 서울 집을 팔고 응? 여동생은 내일 모레 하고 우리 엄마 건강해서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려오려고 정리를 다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남동생이 새벽에 전화가 왔어. 엄마 돌아가셨다 이래. 깜짝 놀랐어. 내려와 보니까 우리 엄마가 가을에요. 김치 하려고 김장을 이렇게 절여놓고 나 백김치 좋아한다고 백김치 해준다고 절여놓고는 돌아가신 거야. 눈발이 하나둘 날리고 쌀쌀하고 한데 정리는 해놨지. 엄마는 돌아가지. 난 엄마가 오래 살을 줄 알고 내가 가서 동생 대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감사해야 한다는 건 나뿐이 없어. 속으로 동생보다 먼저 가서 응? 엄마 감사해. 엄마 감사해. 동생보다 먼저 가서. 여동생이 엄마 돌아가시고 6개월 있다가 가더라고. 남동생 하나가 또 남는 거야. 여동생 없어지긴 남동생 하나 남지. 나는 또 정리가 다 돼 있어가지고 내려와야 되지. 남동생을 또 어떻게 해. 남동생이 혼자 살아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데 그게 제일 슬펐고 엄마하고 여동생이 한 해에 다 가니까 슬펐고 행복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야, 딸 시집 주는데 웃고 나오는 엄마는 니뿐이 없대. 그게 즐겁고 좋잖아요. 그거 하나 애쓰고 키워가지고 내 몸이 불편하니까 둘도 못 나. 눈물이 모여. 아주 좋지. 우리 사이도 잘 얻었지. 우리 딸도 시집 잘 가서 좋지. 트러블 없이 재밌게 살으니까 제일 행복하고 직장 잘 댕기지. 그래서 지금까지 제일 행복한 게 그거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내 생활에 지금 만족하고 우리 회원들 데려다가 밥 먹고 소리하고 즐기고 놀고 그래서 나는 지금이 제일 내가 행복한 순간이다. 건강만 하면은 소리 내 거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못 주고 다 못 줄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다 줬으면 좋겠어. 아낌없이. 그래서 이 산천에 앉으면은 강원도 아리랑 있어.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누구를 떼자고 머리에 기름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산중에 귀물은 모르나 다래 인간의 귀물은 나 하나라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즐기고 뭐 놀고 하는 거는 좋지만 조금씩만 좀 참아봐라. 나쁜 일이 있을 때 좀 참아보고 너무 기쁠 때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조금 덜 해봐라. 기쁨도 참고 슬픔도 좀 참아보는 세상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그런 세상이 나는 있었으면 좋겠어. 뭐 나쁜 것만 참으라는 거 아니고 기쁜 것도 좀 참아야 돼. 너무 기쁜 걸 막 발휘를 하면은 나쁜 걸 참을 줄 몰라. 그러니까 참는 법을 좋건 나쁘건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이게. 아주 기뻐 죽겠어. 소리하고 오는데 대문 열 때서부터 그 순간까지 기뻐 죽겠어. 아직 여기서 막 웃음이 나오는데 참고 딱 열면서 안 기쁜 척하는 거야. 우리 남편은 가만 미안하고 나만 즐기는 것 같아서 소리하고 오니까 그런데다가 남편은 집에서 밥 해놓은 거 찾아 먹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지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남편한테 미안한 거 모르고 그거 잘 안 해주면은 안 돼. 남편 인생도 있잖아. 서울에서 이 내가 다니는 선생님들은 우리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공연한다 뭐 하면은 그날 돈 벌어야 되는데 안 벌어. 뭐 장구 실어다 주고 뭐 밥 날러다 주고 사람 싣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나 같으면 돈 벌어 올 텐데 그냥 그리고 댕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야 참 금자 신랑은 좀 알아줘야 된다. 다 소문이 났어 서울에서. 그 정도로 즐겨요 같이. 예, 들어서 김영창이 돼가지고 제자들 소리하는 거 보면 많이 늘었다 뭐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장구를 좀 배워서 나를 좀 쳐줘봐라. 이런 건 소질이 없대. 오직 낚시. 그래서 그 김영창이라는 거는 맨날 들으니까 올라가는 건 알잖아요. 맨날 들으니까 그 소리 딴 데서 어머 저 소리는 안 올라가네. 이거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귀에 익었어. 그래서 우리 아저씨는 김영창이에요. 글로 하는 송소라는 거는 옛날 소설책을 가지고 엎는 거는 남자 선생님이에요. 남자 문화재 선생님이고 서도는 여자 문화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을 두 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아. 올라가는 경비 공부하러 다니는 경비. 우리 남편이 택시 해가지고 나한테 다 들어가고 없어. 그래서 모은 재산이 한 개도 없어. 이 소리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남이 못하는 짠짠한 소리. 나는 그런 거가 내가 특징이라고 생각해. 남이 못하는 소리를 내가 어떤 데는 할 수 있어서. 그거 배우기까지는 지금까지도 혼나면서 배우는 게 그런 소리예요. 제 제 발성. 바늘구멍에 실이 골로 들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골로 들어가게끔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러게 이제 그게 드물어요. 선생님들한테 지금까지도 혼나면서 연습할 때가 많아요. 배우는 거는 아직까지도 많아. 인정해 줄 때, 인정받을 때가 제일 기뻐. 아니요, 타고난 게 좀 있어야 돼요. 목소리가, 타고난 목소리가 있어야지 한 20~30%는 타고난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타고난 목소리가 아니면 노력을 그만큼
하지 않으면은 못 따라가. 뭐 꼭 뭐 타고난 목소리도 있지만 그 사람의 성향의 목소리가 다 매력이 다 있어요.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하면은 그게 다 매력이 있어, 다 각자. 그래서 각자 목소리에 따라서 발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소리에 따라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금방금방 하고. 그래서 재밌고 보람 있고. 초등학교 나와서 하도 한이 돼가지고 한양대 가고 그런 게 있다고 초등학교 나와도 받아준대요. 목소리만 좋으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거기다 넣어줬어. 한양대학교 이수증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선생님들이 뭐 욕할지는 모르지만 내 자신으로는 내가 참 자부심을 나 많이 배웠다. 나 잘한다. 자신 있다.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렴 그렇지 그렇게